그냥 화려한 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닐까? 백보세라님 하이하이. 그거 OST로 부르면 되겠다. 예? 진짜 내용 저거라고? 내용 저 송강호가 범인인 게 그거라고요? 푸른공포님도 하이하이. 제가 너무 늦게 봤네요 이름을. 송강호가 범인인 거라고? 송강호가 범인? 인 게 그 내용이라고요? 범인 찾는 거였어? 그랬어? 그래? 진짜로? 왜? 왜요? 조랭이가 범인이네. 난 범인 아니야. 난 결백해. 조랭이는 결백해. 천둔상이님 하이하이. 저게 뭐람? 예? 제가 어때서요? 조랭이는 결백해. 결백. 오늘 여러분을 목줄을 묶어서 가둬놔야지. 다들 한 명씩 이쪽으로 오세요. 자자 순서 지켜서 이쪽으로 오세요. 컴온. 으악 저리 가요? 이 모든 게임에 계획 못하는 게 증거가 뭐냐고요? 그거 모택 쓴 거야. 개모택 쓴 거야. 그래 이게 핵이었던 거지. 여기가 피웅씨 조랭이 떡 방송인가? 아닙니다 알바녀님. 여기는 똑똑하고 귀엽고 착한 조랭이 떡의 방송이에요. 아시겠어요? 조바오 아니야. 키읔? 왜 키읔? 개소리로 날 비웃는 거야? 날 안 믿는 거냐고? 쌉소리 하지 말라고? 이거 다 쌉소리라고? 서운해. 너무 서운해. 눈물이 다 날 것만 같아.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쌈냉이 떡이라고. 쌈냉이 떡이래. 뮤직에 따로 있다고? 내가 지구를 만들었다고 라는 소설 좀 추천해달라고? 뭐요? 눈물이 차오려 고개 들어 흐르지 못하게. 여러분 내가 진짜 무덤까지 끌고 갈 거야. 세상 서운 맨날 서운한 방송 조랭이 떡입니다. 무덤의 치명자 발동? 형 치명자나 맞으셈? 뭐요? 때리는 건 나야! 오늘 안 그래도 카드게임 할 겁니다. 새로운 카드게임 할 거예요. 디코방에서 추천받은 게임 할 겁니다. 캠 어쩔 더 물어줘? 아니라 조랭이는 시식해서 아니라 이거 바꿔놔야지. 뭘로 바꿔놓지? 참 오늘 캐릭터 뭘로 바꿔놓지? 뭘로 바꿔놓는담? 야 이 자식 운다 울어. 나 안 울어. 축사 소생으로 살아서 조랭이를 릴리스로 제외시켜서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해요. 저를 절대 치워버릴 수 없을 거예요. 조랭 바보라고? 조랭이 바보 아니야. 저 몬스터를 올리겠다고? 멈춰! 파괴전화 맞으라고? 안 맞을 거예요. 알바누님 생일이 어떻게 되시죠? 알바누님 생일이 어떻게 되시죠? 포룡광포님 생일이 어떻게 되시죠? 8월 생년월일 말해보시죠. 당신의 생년월일 받아주죠. 생일도 저주하냐고 도망치러가. 사주 맞추려고 그랬지. 저 한짤 아니잖아. 제가 오늘 특별히 한 분 사주를 봐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빨리 생일이랑
생시랑 생년월일이랑 그리고 음력인지 양력인지 말해보세요. 저주방송 아니야. 초랭이보다 젊음? 그럼 진짜 응애인데. 빨리 말해봐. 연도를 말해야지. 연도를. 레로레로님 연도를 말해보세요. 자. 줘봐보라고? 개인정보 털어간다고? 아니야. 자 봅시다. 제일 빨리 한 선생님의 레로님의 사주를 개인정보를 틀어드리죠. 아니 개인정보래. 사주를 틀어드리죠. 큼큼. 자 사주풀이 봐볼까? 큼큼. 초바보식이라고? 바보 아니라니까. 시시. 잘했어. 내가 먼저 갈게. 아니야 멈춰봐. 자 봅시다. 레로님의 사주는 우선 주위 환경에 유연히 잘 적응을 하는 사주시군요. 고집이 별로 없어서 똥꼬집이란 말을 많이 듣지는 않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편이고 원리 원칙을 굉장히 따지는 꽉 막힌 스타일이지만 성실하고 치밀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친해지면 외향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경쟁심과 질투도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의외로 도박을 좋아하니 조심하세요. 융통성이 강한 편이고 호탕하며 끝장을 보는 스타일. 결국 끝장을 본다는 것은 도박과 융합되면 굉장히 큰일 나는 성격이죠. 전통 오래 살고 따라간다고요? 다같이 데스노트냐뇨. 봐주는 거죠. 루루의 그림체님 하이. 도박을 못 참는다고? 안돼. 도박 참아. 끝장을 보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거 약간 좀 안 좋은 내용인데 안 좋은 내용 건너뛸게요. 그리고 약간 사주의 특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불합리한 면에 대해서는 자기 주장도 소신껏 표출하는 그런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말하지 못하면 굉장히 속병을 앓아 합니다. 금방 잊어버리진 않아요. 계속 속병을 앓고 힘들어해. 난 나쁜 것도 좋아해요? 말해봐. 이게 패드립은 아닌데 조상궁하고 부모궁이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어서 조상님이 덕을 발휘하지 못해요. 조상님이 부모님에게 덕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부모님도 덕을 발휘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는 일마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수성가 스타일 맞죠? 바로 그런 거죠.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순 없다. 남들에 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대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신에 레로님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자식궁이 굉장히 좋아서 자식이 귀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일단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게 함정이죠. 이거 뼈가 골절되거나 신경통이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사주에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좀 예민한 편이어서 관리를 잘못하면 조울증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그 예민한 부분도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재능 그릇, 자신이 재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랑 능력도 충분히 있지만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 현실을 개척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신에 때를 한번 만나게 되면 성공하는 자수성가 스타일 그 자체라고 하네요. 일병 희망이님 하이. 결혼할 수 있다는 시점에서 이 사주는 틀렸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연인은 없다는 게 함정이라고요? 그러면 연인이 언제 들어온지 봐드릴게요. 자 봐봅시다. 연인이 진짜 없네? 아니야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지 않아요. 충분히 있어요. 지금 몇 살이시지?
29살이네. 지금 선생님은요, 25, 26에 이성훈이 한 번 들어왔었고요. 예. 그때 좀 잡지 그러셨어요. 37세, 38세에 한 번 더 조그만하게 들어오네요, 작게. 그리고 나서 46세에 한 번 더 들어오고, 그 다음에 49세, 50세에 한 번씩 들어오고, 네, 들어왔었어요. 나의 비밀이야. 여기다가 연도를 쓰는 순간 이미 나이는 공개 아니었어? 이조씨? 에? 아, 근데요, 선생님. 이제 큰일 났어, 선생님은. 37세, 38세까지 아무도 만날 수 없고요. 그 들어온다는 이성운이 굉장히 적어요. 남들에 비해서 적어요. 1%, 2%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들어오는 건 그나마 좀 100%로 따졌을 때 한 60% 정도 들어오는데 나머지 날들, 그 외의 날들이 남들에 비해 너무 적어요. 정말 적어요. 이성훈이 씨가 말렸어요. 저떡에 저주한다고? 조랭이 한번 보자고? 예? 안다고요, 맙소사. 아니, 여기 사주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전 사주를 읽은 것 뿐이에요. 하지만 사주를 자체는요, 있잖아요. 여자가 많은 환경이긴 해요. 단지 그게 내 운으로 맞받아들였을 뿐. 여자가 많은 환경이긴 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수준에 맞는 연애는 하나 하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연애에서는 좀 화끈하게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나오지가 않네요. 아, 사람을 떠나서 저주를 퍼붓는다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해? 당신은 조떡에 솔로 빔을 맞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주 보고 싶으신 분 더 없으신가요? 가우스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아무래도 저주가 맞는 것 같다니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주가 맞는 것 같다니 한번 봐보겠습니다. 솔로빔 쓸 것 같다고? 아닙니다. 욕 나올 정도로 맞긴 하다고요? 저 떡신입니다. 떡신. 제가 바로 그 트위치 떡신입니다. 웬만하면 하는 말 다 맞아요. 흑, 도망쳐. 지금이라면 저쪽에 피세 저주가 공짜 아니야. 저주가 아니라고. 그 신이 피용신 아님? 떡신님. 안 맞을 수도 있다. 아, 맞아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주는 사주일 뿐 100% 맞진 않습니다, 선생님. 아, 차차차. 아, 근데 레롱님 있잖아요. 아, 주위에 여자가 많은데 다음날 벌레보드 부다뇨.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있잖아요, 선생님. 일단 올해는 현금 순환이 잘 되는 시기네요, 선생님은.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선생님이 너무 큰 걸 바라면 그건 흠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여자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여자들이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올해는 약간 노력을 한 거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니까 뭐든 하면 좋긴 좋습니다. 호구 잡히는 것만 빼고요. 상대하기 어렵던 사람과 친분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내 연락처에 엄마밖에 없기는 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근데 선생님, 제가 방금 말한 건 상반기 운이었고요. 하반기는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반기는 이래저래 다 조심하세요. 하반기에, 예? 저쪽에 백테크에 건다고? 아니, 백테크 거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저주라고? 아, 난 사주를 읽어드린 거죠. 조심할 이유는 없다. 아니, 여자 말고요. 그냥 조심하세요. 모든 일에. 사회적이든 모든 조직, 모든 일에. 오히려 사주가 독이 되는 이 방송? 사주 한번 봐볼까 하다가 보기 싫어진다고? 이게 맞는 거냐고? 아니, 내가 여러분의
미래에 조심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거죠. 대비하라고. 뭔가 수능할 일이 생기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적당히 잘 타협해가지고 급신구신도 하세요. 아시겠어요? 아니, 예? 너무 빨리 알려줬다고? 너무 빨리 알려줬어? 기운 빠진 거 아니죠? 레로님 내가 지켜줄게! 어떤 조심한 일을 만들어줬다고? 어떤 조심한 일을 만들어주다니. 아니야, 맹독이 됐다고요? 어차피 운이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지켜준다고! 상반기는 좋다니까? 상반기는 좋은 운이 마구 들어와요. 너무 기고만장해지지 마시고 하반기에 조심하셔야 되니까, 수능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미리미리 굿신굿신 하는 준비를 하세요. 하반기에 길 가다가 조떡 만나면 조심하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 참, 난 진짜 걱정돼가지고 진짜 저 걱정돼서 그렇게 말한 건데, 나 서운해 이렇게 말하면. 나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말한 겁니다. 나 조랭이한테 시집 가는 거냐고요? 아니야! 차라리 영환이 혼자서 내가 어때서? 나 잘해! 나 모두에게 잘한다고. 나 괜찮아. 나 좋은 사람이야. 내가 어때서? 왜 나 차? 왜 1900에 차에 만들어? 나 서운해. 조떡에게 장가갈 바엔. 알바누님,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물어보지 않았나? 알바누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음력인지 양력인지만 말해보세요. 솔로협회 가입하러 간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린다고? 뭐요? 알바누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05년생 2005 8월 9일.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음력이라고 써졌구나. 감사합니다. 뭐야, 되게 사주에 터프하다고 나왔어. 터프하고 소신이 강함, 책임감이 강하고 원칙을 따짐. 겉으로 보기에는 총명하고 호기심이 많아 인기가 많아 보인다. 표현력이나 말솜씨가 좋아 보인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편이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강한 반발력과 비판력이 숨어 있다. 단면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원리 원칙 같은데 나도 봐줘봐요. 생년월일을 말해두시면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 다 끝나고. 잠시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보다는 불합리한 면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소신있게 표출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이것도 속병이 생기네요. 굉장히 두 분 다 속병이 생기는 타입이시군요. 대신에 유전적으로 재주를 받고 태어나서 주변의 기여움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대요. 그리고 입소문으로 명성을 날리는 특성이 있어서 뭔가 가상의 세계에서 명예를 얻거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따질 건 따져야지. 안 그럼? 난 잘 안 따지긴 해. 음력으로 해야 되냐고요? 아니요, 음력인지 양력인지 둘 중에 하나만 알려주시면 돼요. 원래 쓰시는 걸로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선 계속 보고 있던 거 마저 볼게요. 알바누님은 자신에게 사회적 출세 성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에요. 굉장히 권위나 체면 깎이는 행동을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네. 체면이 깎이는 거 참지 못함. 조심하는 편. 의식주에 관련된 일을 하면은 엄청 기하게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대요. 미식가나 요리사를 해도 명성을 얻을 수 있는 특성이 있대요. 그리고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대요. 외로움에 굉장히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사교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가 좋다고 하네요. 언변에도 출중한 편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편이고 창의력과 실천을 바탕으로 한 사업이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자신만의 일, 새로운 일 이런 걸 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신대요. 간섭을 덜하고 상식을 벗어나 자유로운 걸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장인정신을 따지는 편?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에도 뭔가
굉장히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좌지우지되고 때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네요. "난 따질 건 따진다고 참지 마요." 이제 저주 파트 남은 거죠? 아, 저주 파트가 아니라 사주를 봐드린 거예요, 사주를. 사주는 다 나와 있어요. 어디 가도 비슷비슷하다고요. 암기보단 이해를 요하는 부분을 좋아한다. 재물복이 강한 편. 금전의 융통과 운용을 잘할 사주이며 고수익 위험 투자와 안전한 감적 투자를 병행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편이다. 외형 겉으로 보는 거에 비해 더 실속 있는 알부자가 될 수 있는 운을 타고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팔자에는 이성을 만날 조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어서 연인을 구하는 게 아주 어렵진 않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이것도 이성운이 나오는 거 봐볼까? 이성운 18세, 19세, 20세, 23세, 29세, 30세, 32세, 41세, 53세라고 합니다. 연애 관심 없어? 근데 생각보다 좀 널널하게 들어오는데요? 아까 0%도 있었는데 지금은 0%가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평균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관심을 가질 것 같은 그런 운세? 이성운이 있고, 그리고 상반기 때 운도 여기도 상당히 좋아요. 현금 순환이 굉장히 잘 되고, 용돈이 늘어나고, 지출이 많아지고, 그래서 약간 허영심도 생길 수 있는 시기. 놀기도 잘하지만 학업에도 열중을 해서 기본은 하는 시기라고 하네요. 근데 약간 남자라면 이성에게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20대가 비어있네. 솔로비면 피했다고요? 아, 살짝, 아니, 그거 내가 쏜 게 아니라 사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주가. 근데 하반기 때는 약간 좀 좋은 운이 감소합니다.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성적은 오르겠지만 노력한 만큼은 오르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컨닝에 약간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데 컨닝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여자라면 남자와 어울려 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큰일이 생길 수 있는 시기라서. 남자분이라면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약간 사면초가에 처해지는 운이 있어요. 뭔가 감금, 소송, 입원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충돌적인 운세가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하반기 때는 조심해야 될 건 없는 것 같고. 감금? 깨알 저주라고? 아니, 깨알 저주가 아니라 입원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다쳐서 입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해골양님은 아까 개인적인 거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런 거였어요. 진짜예요. 어딨지? 해골양님이 아까 보낸 거 어딨지? 잠시만요. 해골양님. 5월 24일 음력을 세시는 거죠? 이걸 진짜 빈다고? 아니, 빈 게 아니라 사주였다니까요. 오해가 있으세요, 선생님. 일단 해골양님은 뭔가 모험심이 강하고 사람을 쉽게 상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첫 느낌은. 그리고 뭔가 친해지고 나면 점점 매사에 긍정적이고 남한테 잘 베풀기도 하고 총명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또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경쟁심과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편인 사주예요. 겉과 속이 거의 일치하는 편이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한 85% 정도 일치하는 그런 성격. 맞다고? 큼큼. 그래서
그리고 입소문으로 명성을 날리는 특성이 선생님한테도 있네요. 뭔가 가상의 세계의 명예를 얻거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운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 부드럽고 남녀 간의 화합을 잘해서 연애 사건이 은근히 많이 생깁니다. 연애 사건이요. 연애 말고 연애 사건이 은근히 많이 휘말리는 편. 뭐 보이지 않는 도움을 많이 받거나 금전이 떨어져도 남모르게 돈이 생기는 특성도 있다고 하네요. 주위의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어려울 때도 잘 어려워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창의력과 장인정신이 투철한 타입이어서 재능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자신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안전한 진로를 주로 택하는 편입니다. 좀 더 많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익히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비실용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뭔가 학벌용으로 가서 실용성이 좀 적은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주적인 조언을 하자면 공부하는 방향을 잡더라도 뭐 깊은 연구나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면 그쪽으로 나가면 약간 좀 성공하기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나 뭐 발명가라던가 창작자, 뭐 전문 기술직, 뭐 아니면은 차라리 승부를 요하는 스포츠 직종이면 괜찮아요. 응, 학교 안 다녀. 오케이. 친구 그게 뭐냐고? 왜? 친구 다들 있잖아요. 친구 없어?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집착도 하는 편이어서 알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입니다. 하지만 마음만 앞서고 노력이 좀처럼 수반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난 이미 알부자야. 근데 노력을 안 해. 돈 버는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잘 모으는데 돈 버는 노력을 안 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돈 버는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있는 돈으로만 굴리면은 빠르게 커지지가 않겠죠? 돈을 벌어야 되겠죠? 약간 그런 게 있네요. 문제는 도박이나 직접 투자보다는 환급성이 있는 간접 투자로 돈을 모아가는 걸 추천합니다. 선생님은 그게 더 맞네요. 친구가 없어 너무 아니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수자씨님 하이하이. 그리고 성격이요. 이성한테 대하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영웅적인 걸 내세우려고 해요. 비교적 여자한테 잘해주지만 권위적인 면도 굉장히 강해서 여자한테 주는 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내가 대접받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대접받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성한테. 상대방을 인정해 주려고 하고 그만큼 더 큰 인정을 받기를 원해해요. 서로 칭찬해 주는 사이면 연인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하네요. 수저스님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사주를 잠깐 읽어드리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성을 만날 때 자기가 보살피고 베풀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내가 베풀어주지 못한다라고 혼자 느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주적으로는. 그래서 이성을 만나는 시기는 해골령님은 19세, 24세, 26세, 28세, 36세, 45세, 48세, 52세네요. 그리고 올해 운을 봐볼까? 올해 굉장히 야생마 같은 운이어서 이걸 제압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이 운을 제압하지 못하면 억압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주가 많고 달변인이기 때문에 말로써 위기를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서 아주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직접적인 이득과 상관없는 일에 휩싸여서 귀찮아지는 상황도 조금 많이 생기니까 남의 일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미 겪고 있음 무당떡 바로 내가 떡신이다. 하반기 때는 오히려 운은 좋은 운은 똑같은데 안 좋은 운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더 힘들 수도 있겠다. 하반기 때는요.
원래 빼어난 재주가 있는 사주시거든요, 선생님이. 그 재주를 이용해서 사업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 결과를 얻는 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공부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밥그릇을, 정말 좋은 밥그릇을 차버리려고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반기 때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 시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즐거움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걸로 인해서 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 밥그릇을 차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럴 것 같습니다. 뭔가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은 운이 살짝 들어오는데 그거는 본인이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추가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맞다. 그리고 하반기 때 잘하면 과중한 책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과중한 책임이란 거 결국 승진을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 선무당이 분명하다고?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게임을 해볼까요? 큼큼. 말을 돌려야지. 뭔가 혼나고 있을 때, 한 대 맞을 때는 말을 돌려야 돼. 오늘 할 게임은 나도 봐줘. 봐줘? 도망간 거 아니었어요? 그래요? 줘보세요. 생년월일이랑 음력인지 양력인지만 알려주세요. 뭐지? 솔로빔이 온다. 나도 해줘. 자, 생년월일과 그리고 양력인지 음력인지 알려주시면 해줘. 그니까 이거 알려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2월 16일. 자, 가오스님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저주가 온다고? 저주 아니야! 일단 가오스님은 사주적으로 봤을 때 겉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말솜씨가 좋은데 그게 궤변이야. 들어보면 다 궤변입니다. 하지만 그 궤변 속에 총명함은 엿보인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외향적인데 배포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총명하다 했잖아요. 총명하니까 그만큼 수단도 좋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풍류를 잘 즐길 수 있는 성격이에요. 호탕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허영심이 조금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원칙 하에서 냉정한 면이 있는 터프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는 건 되게 유한데 비해서 속에서는 굉장히 터프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많이 달라서 단면으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권력욕 대단하지.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배우자와 부모 간에 서로 안 좋은 운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결혼하시는 분하고 마저 합쳐봐야 알지만, 아직 없으시다면 그냥 재미로만 들으세요. 그냥 약간 간섭이 서로 심해지는 운입니다. 웬만해서는. 그리고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갑자기 반대를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약간 진로가 다 결정되고 나서 만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웅덩이 같은 데 빠지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강물, 도랑, 맨홀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뼈에 골절이, 다리뼈에 골절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높은 집 위에 오르고자 하면 주위에서 갑자기 도움을 주니까 빠른 승진하기 좋은 사주예요. 불속성이라 수속성이 약하다고요? 저런. 그리고 전체를 보고 설계하고 조율하는 일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람을 부리는 지배와 경영이나 뭐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고 본인이 좋아해요.
권력에 대한 굉장한 그게 또 느껴지네요. 사주에 또 권력을 잘한다고 나오네.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좀 더 중시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직접 자기가 창조하는 것보다는 완성된 거를 손대는 걸 좋아해요. 완성된 걸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거 같은 거 좋아해요. 집착이 없어서 불합실한 것에 대한 모험이나 도전도 좋아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약간 경영 잘하는 왕상.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약간 그랬을 때. 굉장히 태평성대에 태어났으면 좋을 왕의 그릇을 갖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확실하게 있고 그걸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운에 상관없이 반드시 크게 성공할 사주입니다. 근데 창업보다는 큰 조직에 애시당초 커져 있는 조직에 소속돼서 크고 넓게 재능을 발휘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네요. 뭐 본인이 자신감이 부족해서 뭐 실무보다는 뭐 연구 쪽으로 좀 더 가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 최선으로서는 큰 조직에 가는 걸 제일 추천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뭔가 실용적인 스타일이어서 공부를 해서 얻는 게 뭔지에 따라서 학업 능률이 굉장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유혹하면은 그러니까 돈으로 뭐 몇 점 맞았을 때마다 몇 점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하는 편?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재물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사주여 가지고 고수익 위험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자타가 인정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입니다. 하지만 소비적인 성향도 강해서 돈을 물쓰듯이 쓰기 때문에 그 자신의 소비는 줄여야 합니다. 아바의 순대님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운에서 화려하고 인기 있는 여성과의 만남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 사주 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네요. 자신보다 능력 있는 여인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인은 아니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자기보다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미모가 있는 외모 잘생품 같은 거 그런 거 있는 이성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어요. 감당 못해서 못 헤어진다 이런 건 전혀 없는 그런 사주입니다. 선물 주고받기도 잘하는 편이고 여행도 좋아하고 자유로운 타입이라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기존의 간섭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연애를 잘한다고 할 수 있죠. 연애를 잘하는 사주.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사주에서 연애를 잘하는 사주예요. 큰 문제가 없다면 본인이 삽질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히 연애를 할 수 있는 근데 여기도 20대에는 여자운이 그렇게 없네? 왜 없지? 21세, 22세, 23세의 여자운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34세 그리고 그 다음에 41세, 42세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이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젠더 감성이 없는 무당이라고? 아니 저는 젠더 감성 없어요. 저는 일반적인 거 좋아해요. 남자는 여자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지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면 되나? 라고 비에 비슷한 걸 써본 소설가가 말했다. 그게 무슨? 에? 죄송합니다. 저희 무당님이 틀이어서 맞아요. 틀 따기 어머나 세상에 선생님 가우스님 상반기에 좋은 운이 0%예요. 상반기에 좋은 운이 하나도 없어요. 쉬운 돈벌이는 할 수 있는데 이별과 구설구설에 오르고요. 새로운 아이템이나 뭐 사업 아이템이나 발명에 대한 머리는 휘휘 돌아가는데 불법이나 편법에 빠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치고 빠진다면 큰 애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면은 폭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조심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말실수가 많아서 분란이 많고 배신과 구설수를 조심해야 할 거라고 하네요. 결국 저주가 아니고 살 쓰는 게 아니고 사주가 그랬다는 거죠. 사주는 사주일 뿐 몰입하지 말자. 그리고 뭔가 애인과 관계가 멀어질 운이 있어요. 애인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기회와 유혹이 따르는 운이어서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결말이 나지도 않고 당장의 편안한 길만 고집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리고 뭔가 서비스나 접대를 하려고 했을 때는 분란이 생기기 쉬워요. 이성을 조심하시고요. 위생 문제나 비밀 탄로를 조심하세요. 대신에 하반기 때는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성실하고 착실하게 행동했다면 하반기 때는 좋은 운이 들어와요.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본인이 성실했어야만 해요. 그리고 금전에 대해서도 욕구가 좀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금융 쪽에 재능이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같이 옵니다. 사업으로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 상황도 와요. 물론 사업을 했다면. 욕심이 너무 강하면 좋지 않고요. 남자라면 이게 약간 연애나 바람 같은 사건이 많아진대요. 바람을 피든지 바람을 피움 당하든지 그럴 운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원래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운이기도 해요. 불임을 당하는 위치에서 남을 부리는 위치로 이동하게 되기도 좋은 시기고요. 쉽고 비중이 높은 일을 맡아서 뭔가 공을 쌓기 좋은 시기예요. 새로운 기운이 생겨나는 운이라서 새로운 짝을 만날 수도 있고 뭔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도 있고 진취적으로 바뀐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뭔가 사회적 국가적으로 조직 결성이나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결합의 운이 들어와서. 대신에 그렇게 결합운이 들어왔을 때 조직 결성을 하게 되면 밀접하게 지내는 사람한테 원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군대 가라는 건가? 그런가? 바로 그거였나? 돌돌. 그런 의진 아니었는데. 하여튼 나쁘지만 않아. 이번 상반기만 조심하면. 상반기만 조심하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저씨님이었나요? 어딨지? 너무 위로 올라갔나? 어딨죠? 아, 여기 있다. 찾았습니다. 이거 4월 15일. 선생님,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십돈 나와요, 차 타고, 예. 에? 한국 통일하는 미래 설마.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양력이요, 오케이. 선생님은 첫인상만 봤을 때는 굉장히 외향적이고요. 사람을 잘 부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호탕하고 허세끼도 좀 있어요. 하지만 속성격은 자존심과 책임감이 강하고요. 대의 명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원칙에 대해서는 원칙 같은 걸 굉장히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중요시하니까 원칙도 잘 지키는 게 맞는데 냉정할 만큼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도 굉장히 잘 다뤄서 그냥 큰 반발 없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겉과 속이 거의 일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복종을 굉장히 잘하고 인내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모험심이 높고 이타심도 강하고 정치력도 강하고 권력도 굉장히 지향하는 편이에요. 지향 아닙니다. 지향하는 편이에요. 상명하복에 따른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명분이 주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가치관보다는 사회적인 가치관을 중요시하며 책임과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일, 목표 달성을 위한 협상, 협박 등 냉정을 요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적성에 맞아요. 뭔데 다 세냐? 그러게요. 2월 4일 음력으로 사주 봐주시죠. 연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인 재능 그릇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근데 뒷받침하는 현실적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능하고 자기가 그 사용할 의지가 있는데 진짜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화가 나기도 해요. 때로는 마음이 분산돼서 갈등이 스스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도 많이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 재능을 사용할 시기가 분명히 오긴 온다고 하네요. 조직 생활에 적응력이 탁월하고 상명하복에 익숙한 타입이라 개인 사업엔 적당하지 않는 사주입니다. 다만 자신감이 부족하여 조직 생활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우거나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다면 조직에서도 안정적이고 높은 권위로 가게 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권력과 조직의 유착이 필요하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좋지 않다고 하네요. 개인 사업은 절대 하지 말래요. 직업 생활 같은 거 웬만하면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젖었다고 어쩐지 오늘 상사 새끼 때려잡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때려잡지 못했겠지? 그리고 안전하고 밀폐된 자신만의 공간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런 데서 집중이 잘 되는 사주예요. 어울리는 일로는 박스형 가게, 개인 소사무실, 고시원, 유치장, 컨테이너, 유흥업소 등에 관련된 일에 어울리는 사주. 왜 이렇게 나오지? 이런 사주가 왜 근데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재물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재물 형성 능력은 타고났기 때문에 착실하게 저축하는 것보다는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하는 쪽이 알부자가 되기 더 빠른 사주라고 합니다. 빠른 거라고 합니다. 교도소 뭐냐? 그러게요. 야근할 때 잘 됐다고? 그리고 팔자에 이성운이 몇 번 오는데 그때 조건을 따지는 편이셔서 슬자씨님의 조건을 따지는 편이라 실속 있는 여자와의 만남이 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실속 없는 사람이랑은 잘 안 만나는 거죠, 애초에. 사랑보다는 조건을 많이 따지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고 연애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표현을 먼저 못하는 스타일인데 변화를 시도해서 데이트 방식도 다양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여자가 주도권을 잡고 리드하는 게 연애할 때 좀 더 좋다고 하니까 리더십이 많은 여자를 만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슬자씨님은 외모를 많이 보는 편이어서 자기가 배우자의 외모가 떨어지면 실속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주식해서 180만 벌고 이제 200 마이너스라고? 그건 멈춰! 있겠나? 있대요. 있긴 있대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이성을 만나게 될 확률은 19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1세, 38세, 39세, 40세, 43세입니다. 뭐지, 이모당? 예? 그렇다고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아까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연도 말 안 해주셨죠? 연도 말했네? 푸른공포님. 푸른공포님을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게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음력? 우리나라 의외로 음력이 많네? 내 주변은 다 양력밖에 없던데? 방해하고 싶다고 게임하러 가는 거? 안 돼! 선생님은요,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편이에요. 푸른공포님은. 그래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뭘 해요.
주위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확실하게 오더를 내려줘야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스스로 책임감도 강하고 체면도 중시하기 때문에 시키면 잘해요. 꼼꼼하고 성실한 편입니다. 난 저챗이 좋더라. 게임보다는. 어이? 안 되는 게 어딨어. 나도 신청해버리면 되잖아. 안 돼, 안 돼. 게임하러 가야 돼. 우리 게임 해야지. 나 게임 보여줘야지. 멋진 게임. 그리고 푸른공포님은 약간 친해지잖아요? 친해지고 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의심이 많아져.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주변에 응용도 잘하는 스타일인데요. 의심도 많아져. 모든 행동을 분석해. 그리고 본인이 뭔가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고 생각하고 실현하려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항상 의지가 없을 뿐이야. 겉과 속이 많이 다른 편이라 단면으로는 판단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겉모습과 막 속성격이 굉장히 다른 편이어서 친해진 다음이랑 친해지기 전이랑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처음 품었던 꿈과 희망이 끝까지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요, 사주적으로. 그래서 일시적인 중단을 하더라도 결국 꿈꾼 거는 이루는 사주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재물이 출입하는 특성은 있는데 그게 불법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적당한 선에서 끊어내는 법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조상 덕을 좀 받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공직자의 길을 가게 되면 승진의 기회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해지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수명이 굉장히 긴 사주예요. 중년 이후로 재정이 풍족해지기 시작하고 말년에는 정말 풍족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약간 생각지도 못한 물질적인 원조를 받아서 횡재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사람에 비해 노력 없이 쉽게 성과를 얻는 특성이 있어요. 신혼 사주 자주 보는데 다르게 나오네?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이니까요. 키키키키키. 난 조상 새끼 뭐 하냐고? 아 진짜 노력을 안 해도 쉽게 성과를 얻는 너무 좋다. 좋겠다. 그리고 문화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하나 숨어 있어서 만약에 작품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사후에 이름을 엄청 떨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문장력과 교육 능력이 탁월하대요. 교직에 만약 종사하게 되면은 큰 명예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은연중에 형제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형제가 크게 돼서 뭐 본인이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도와지는 경우가 있대요. 어쨌든 형제가 굉장히 출세할 수 있는 운이다. 형제도 분명히 조상운을 많이 받았겠지? 레알 피카소 사주 아니냐? 그럴지도. 사인 받아놓자고? 사인 보내주십시오. 사인 찍어서 특에도에 올려주세요. 캠. 그리고 선생님 최고의 재능 그릇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가 그 재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확실하게 있어요. 게다가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이미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어서 운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성공할 사주입니다. 뭘 하든 본인은 반드시 성공할 사주예요. 그치만 직장 생활보다는 뭔가 학문이나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연구기관이나 학계에 종사하는 게 명예를 쫓기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할 기회가 오면 본인이 좋아하는 학문이나 기술 응용에 관련돼서 경쟁이 덜 치열한 틈새 시장을 찾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의심이 많은 편이어서 단순 주입식 교육은 절대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초를 닦는 것부터 하는 게 제일 좋고 실력 있는 선생님보다는 재밌는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는 게 좋다고 해요. 초상신 레알 일 좀 해라. 나도. 재물복이 있는 편이고 위험성 있는 투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저축을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겉보기보다 실속 있는 절약형 알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자에 이성이 있긴 있는데 주위에서 연결을 많이 시켜주는 편이고요. 너무 부담되는 사람 이성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인을 본인이 좀 더 추구하는 편이고 잘 맞으실 거예요. 연애에 대한 상상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 내 품위와 체면이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 하고 여자가 먼저 다가오길 바라합니다. 서로 소개받았을 때 잘 사귈 수 있고요. 대신에 애인 사이가 되고 나면 갑자기 권위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기도 해요. 권위적인데 심지어 해주길 바래. 해줘. 이런 느낌? 단체 여행이나 표준화된 데이트가 제일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를 찾을 때는 건강을 중요하게 보는 성향이 있고요. 뭔가 합심해서 잘 살아야만 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다 벌어놓고 시작하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게 적어도 몸이 건강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편? 이상적인 남편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하네요. 좋다는 소리죠. 이성의 운은 20세, 24세, 27세, 28세, 29세, 32세, 36세, 38세, 39세, 41세, 48세, 53세, 56세에 들어옵니다. 아까 친하면 의심한다고 맞아요. 본인이 엄청 집착이 강해서 의심을 많이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해도 이거 왜 행동했지? 왜 이렇게 했지? 왜 저렇게 했을까? 쟤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의심을 할 거예요. 님 사실 투수 CCTV 설치해놨지? 나 사실 집안에 모은 돈 다 뺏겼는데 어떻게 알았노? 에? 그럼 여친은 스토커였냐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난 그냥 오늘 말해준 거야. 1년 내에서도 상반기엔 좋은 운, 상하반기 둘 다 좋은 운 가득해요. 뭐 크게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뭔가 명예를 조직적인 사회에서도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운이 상반기에 들어오고요. 뭔가 승승장구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신의 업적이 뭔가 빛을 발하게 돼서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력 대비 항상 2배 이상의 성과를 얻는 편입니다. 자신의 재능이 어디에 사용돼야 될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고 바른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익숙한 일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남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로 인한 이득을 얻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명예나 지위를 거머쥘 수 있는 때가 오기도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사업 기반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직장과 갈등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둘 다 뭘 선택하든 좋은 운이에요. 그리고 하반기 때 뭔가 새 출발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뭔가 학문적으로든 뭘로든 뭐 기술이나 특이한 학문 쪽에 재능이 있는 사주여서 이번에는 순수 문학이나 전통성 있는 학문을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아니면 뭐 그거랑 비슷한 여건이 이미 형성돼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아도 그 여건으로 갈 수도 있대요.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벗어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문서상으로 기쁨이 많이 온대요. 뭔가 계약을 새로 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공부? 아니 그냥 전통적인 공부라기보다는 그런 거지. 막 너무 퓨전 글을 쓰는 것보다는 적당히 전통적인 글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보편화된 글을 많이 쓰는? 순수 문학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근데 밀접하게 지내는 사람 애인이나 아내로부터 간섭이 심해지기도 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괜찮네요. 즐거운 사랑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음만 계속 들어와요. 고고학 못지네 한자 공부했지도 호응이
타로 보는 거냐고요? 아니요, 잠깐 사주를 봐드렸습니다. 이제 게임으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벌써 나 사주만 1시간 동안 봤다. 세상에, 나 게임 어디 갔노? 싫어? 나도 볼래?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게임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보통 사주 같은 거 볼 때는 저책데이를 날 잡아놓고 하긴 하거든요. 졌다가 도망칠 수 없어. 나 왜 상하반기 기운 안 알려줘? 안 알려줬나? 알려주지 않았나? 잠깐만요. 다시 열어서 봐볼게요. 아까 몇 년도였지? 잠시만요. (91년) 4월 5일. 그 선언을 무효라고 파기한다? 뭐요? 자, 봅시다. 스주스님 상반기에 좋은 운이 크게 들어와서 그동안 고생에 대한 대가가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와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편안한 운이 옵니다. 다만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갈고 닦은 자신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용기가 필요한 모험의 운이기도 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밀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시기인데 불법과 편법 같은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므로 그런 마음을 접어두고 위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풍요적인 운도 같이 들어와서 뭔가 서비스를 해주거나 접대를 할 때 상대하기 어렵던 사람과의 친분을 얻게 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시기라 일을 함에서 즐겁고 보람찬 시기가 옵니다. 아, 진짜 CCTV라고요? 협박하면 안 되냐고요? 에? 시푸문하는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세버? 아, 세버 할 생각인데 지금 잠깐 잡혔어요. 잠깐 사주만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좋은 운이 있긴 한데 나쁜 운도 같이 들어와서 조심해야 합니다. 조력자가 등장하고 스트레스도 감소할 수 있고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삼각관계가 오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 일단 형제, 친구, 동료의 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고요.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돼서 대인관계로 인한 발전도 생기는 때예요. 하지만 주의 힘을 믿고 너무 위압적인 태도로 가면은 주위에 불만을 사기도 합니다. 동료와 자주 어울리게 되고 동업을 깨하는 시기라서 매사가 좀 희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주변에 되게 소홀하게 되거든요. 여자친구라든지 애인이나 가족이라든지 그런 거에 밖에만 너무 나돌아다니게 되면은 좋지 않으니 주변도 좀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지키는 힘은 굉장히 강한 사주여서 큰 손실은 없을 거예요. 뭘 하더라도 지출이 많더라도. 하지만 이 시기에 제가 소홀하면 안 된다고 했죠. 집이나 가족이나 연인한테 그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소홀하면 삼각관계가 발생하고요. 특히 부친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특별한 모험과 불법만 하지 않으면 평안합니다. 힘들어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일부 가능하긴 하지. 그럼 유행보다 더 어렵다고요? 세버가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닌가? 스토리 게임 같던데? 근데 슬저씨님은 꾸준히 능력은 있는데 기회가 잘 안 주어진다고 하네요.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거나 아니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받긴 받는데 남들은 1일 노력하면 1을 받거나 1일 노력했을 때 1을 받는데 이 사람은 2일 노력해야 1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받긴 받아요. 자기가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좀 나쁜 운은 아니에요. 좋은 운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그렇지 뭐. 나 랭크전 한다고 하는 줄? 랭크전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처음인데? 조상신 이래라. 제사를 많이 좀 지내봐라. 음식도 차리고 그래라. 자, 이제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응애. 랭크전 바로 할 수 있죠. 근데 스토리만 볼 거면 괜찮다고요? 랭크전도 바로 할 수 있구나. 나 몰라.